위타점 꽃차연구원의 위타점입니다. 오늘은 어성초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성초란 이름은 잎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한모밀이라고 하는 약초이기도 하고요. 다른 이름은 자배 어성초, 잠초, 접채라고도 불렀습니다. 매운맛이 나고요. 염증에 좋은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쓸 때에는 지상부를 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뿌리를 뺀 위에 상부에 있는 걸 가지고 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굵은 줄기만 잘라서 손질을 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너무 크지 않게 조금 잘라서 쓸게요. 본래 줄기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약용으로는 지상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온도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고 손질을 할게요. 너무 억세거나 그런 줄기는 제가 좀 잘라냈어요. 원래 어성초는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죠. 오늘은 제주에서 온 거예요. 올려볼게요. 온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올리면 지직 소리가 나죠.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입차를 하실 때에는 팬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익었어요. 처음에 살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념을 한다 해도 이렇게 찬물이 잘 우러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살청하는 이 익혀주는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뜨거우시면 안에 면장갑을 끼시고요. 2개 정도 면장갑을 끼시고 하시면 괜찮아요. 자, 우리가 좀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살청이 너무 많이 돼서 익는 과정이 물을 정도로 익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익혀주시고 내려줄게요. 불은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조금만 식힐게요. 식히는 동안에 팬을 정리를 좀 할게요. 이럴 때는 팬을 물을 좀 부어서
닦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팬이 따뜻할 때 물을 좀 부어서 한번 닦아 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자, 어느 정도 식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식었을 때 유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유념하실 때에는 조금 불편하죠. 예, 이렇게 앞에 꽉 누르고요. 그리고 하면 되겠죠. 너무 세게 유념을 하시면 다 이렇게 짓이겨진다 그러나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유념하시지 말고 이렇게 살살만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차로 마시기 위해서 이 유념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냥 말려서 끓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도 이렇게 조금 잘게 썰어서 유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려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살짝 유념을 했고요. 팬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차는 1.5나 2에서 하거든요. 2에서 아니면 2.5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벌부터 살충이 끝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온도를 더 낮출게요. 잘 타거든요. 들을 너무 많이 붙은 거는 좀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꽃을 유념을 했는데요. 꽃술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네요. 자, 불이 꺼져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생선 비린내가 난다 그러나요? 이럴 때는 오히려 장갑을 낀 손보다는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같이 펼쳐 주시는 게 좋아요. 줄기가 너무 큰 것은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보통 잎차를 닦을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변화가 별로 없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 두껍고 많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꽃들은 좀 펼쳐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팬이 식어서 내려 볼게요. 자, 팬을 한 번 더 식는 동안 닦아줄게요. 온도는 다시 올리고요. 잎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붙어요. 팬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식혀주고 있는데요. 보시고 너무 두껍거나 여러 겹이 붙어 있는 것은 이렇게 좀 펼쳐 주시면 골고루 같이 잘 익겠죠, 그죠? 잘 마르겠죠, 그죠? 예. 지금 처음 한번 올라갔다 온 건데도 불구하고 겉면이 까실하다 그러나요? 이제는 팬에 올라가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차를 할 때는 온도를 높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 온도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죠? 자, 이제 불이 꺼졌네요. 올릴게요.
꽃이든 잎차든 처음에 팬에 올리고 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붓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저어서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2번 정도 지나고 나니까 향이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우리가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지상부를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300초가의 다연생 초본으로 지하경이나 종자로 우리가 번식을 한다고 했고요. 중남부 지방과 제주도, 울릉도에 분포를 하고 습지에서 많이 자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에 개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꽃이 피어 있었죠, 그죠? 지금 꽃이 피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성초는 제주에서 온 거예요.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예. 그리고 본초 강목에는 대나무 통에 넣고 익혀서 찧어서 잘 낙지 않는 부스럼과 대머리에 바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시즌은 열독과 부스럼을 없애고요. 치질과 탈항을 치료한다 이렇게 했고요. 학질을 치료하고 강물성 약제 복용으로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피부 질환에 치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독 작용과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 기능을 촉진시켜서 체내 독소를 배출해주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동의학 사전에는 열을 내리고요.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부종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의보감에는 농을 배출하고 종기를 없애는데 뛰어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어성초는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임상 실험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염이나 자궁염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수족구병에 유행할 때 어성초 처방으로 좋은 결과를 보았다고 이렇게 임상 실험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하게 항바이러스성 물질이 우리가 침투를 할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추출물은 항바이러스에 의한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초기 단계의 증상 억제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 차로 마시는 거지만 이렇게 다양한 효능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서 차로 드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모세혈관의 혈액 운반 작용을 촉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성초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이나 이런 분들은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혈액순환을 빨리 하게 해준다 했기 때문에 임산부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약초입니다. 저는 매년 하동에 차를 덕으러 가는데요. 하동에 그 행사장을 내려가다 보면 어성초를 그 계단 옆에 많이 키워요. 청청 계단마다. 근데 저는 그 향이 너무 싫었거든요. 꽃은 예쁜데 제가 한번 건드렸다가 오래전이죠. 한번 건드렸다가 정말 풀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그 생선 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왜 어성초를 이름을 어성초라고 했는지 그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자, 팬이 식어서 내려볼게요. 자, 온도를 올리고요. 식을 수 있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떼어주지 않으면요, 덮고 났을 때 속에는 수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습기가 찬다든지 상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씩 떼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팬이 올라가는 동안에 온도를 올려놓고 조금만 한번 닦을까요? 지금 온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식혀주는 과정에서도 수분이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펼쳐 주셔야 돼요. 어성초는 우리가 비린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로 덮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서 드시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쑥차처럼 이렇게 자주 마실 수 있는 부드러운 차예요. 찬물을 우리면 녹차 우린 물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황차보다는 좀 연하게, 녹차보다는 조금 미색에 가까운 노란색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어성초는 집 앞에다가 키우면 화분이나 이런 거를 하나 갖다 놓으시면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어성초를 한 그루 집안에 키우시는 것도 여름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팬 가득 올렸잖아요. 그죠? 팬 높이만큼, 깊이만큼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올리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시면 좋아요. 지금 따뜻해졌거든요. 그럴 때 한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재벌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삭 거의 다 말랐어요. 팬이 식으면 우리가 내려줄 건데요.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죠? 자, 팬이 식어서 한번 내려줄게요. 팬 온도를 올리고요. 한 번 더 닦을게요. 이제 한 번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초벌할 때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하시고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성초는 차를 이렇게 상시 자주 복용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자주 음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성초 비누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누나 샴푸 얘기 많이 들으셨죠? 탈모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쓰면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제품으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어성초는 혈액순환과 피부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염증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화농성 염증이라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어성초를 바르시거나 세안을 하시거나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능들을 알고 계시면서 또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알칼로이드와 같은 생리 활성 물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에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불이 꺼져서 올릴게요. 이제 다 덮어져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덮을게요. 이제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뜨거운 팬에 올려도 수분이 올라온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 잘못하면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처음에 자주 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팬이 식어서 내릴게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팬 가득 했었는데 요거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어성초 덮어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성초는 약성도 좋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구하기도 쉬운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처음에 초볼 때만 조금 주의하시면 이렇게 맛있게 차를 예쁘게 덮을 수가 있어요.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